이것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외칩시다. 85세의 원로 목사 김상근 목사는 왜 요즘 길거리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는가?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난다 정말.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그걸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불행하게도 받고 있어요. 네. 공영방송 문제만 해도 박정희는 총칼을 들고 와서 네. 방송국을 점령했어요. 윤석열은 자기 말 한마디로 방송국을 점령하는 거구나. 윤석열의 말은 탱크고 저 말은 총칼이다. 반민주 쿠데타 예. 같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도 역사는 면면이 발전한다. 길게 보면 우리 역사 발전한다. 박정희도 나왔고 전두환도 왔다 갔지만 역사는 발전했다. 윤석열이 지금 이 판을 이렇게 만들고 있지만 역사는 앞으로 간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윤석열 정권 1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회의 원로들도 계시는데요. 올해 85세의 원로 목사 김상근 목사는 왜 요즘 길거리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는가? 오늘 제가 직접 김상근 목사님 댁으로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아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댁까지 초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이 보이십니다. 모두들 다 건강해 보인다고 그래요. 네. 근데 올해 이제 우리 나이로는 85이니까 자기가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네. 85 그러면 1939년생. 네. 아,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예. 그리고 한국전쟁도요? 네. 한국전쟁 때는 몇 살 정도?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네.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다 기억나요. 그리고 이제 4.19를 또 겪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네, 이승만 정권. 네. 1960년 4.19 예. 그걸 겪으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5.18을 또 겪으셨어요. 그렇죠. 참. 그러니까 60년에 4.19, 80년에 5.18. 1980년. 네. 그 사이에 사실은 70년에 전태일 분신이 있었죠. 그게 네. 저한테 상당히 큰 충격을 그렇군요. 줬던 건데 네. 하여튼 80년 5.18도 겪었고 네. 5.18 때도 뭐 음. 그냥 김대중 내라는 음모 사건 네. 자기들이 조작하는 거지만 거기에 뭐 연루됐지 않았을까라는 네. 혐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끌려가서 한 열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87년 6월 항쟁도 중심에 계셨고, 네. 참 그동안에 이제 겪어오신 것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 이것과 이제 궤를 같이 하는 그렇죠. 그런 건데요. 그런데 이제 요새 길거리에 나오셨어요. 윤석열 정부 1년 들어서 요즘 길거리에 자주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어요. 네. 5월 4일 날은 이제 목회자들의 시국선언 때. 예. 그때는 좀 이제 원로이시니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젊은 목사들이 네. 부탁이 있었던가요? 네. 와서 격려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격려도 격려지만 네. 목사님들이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천명하는 자리니까 네. 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 하겠다. 네. 그리고 당신들 격려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섰었죠. 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한 5분, 10분 연설하셨잖아요. 가장 핵심이 뭐였습니까? 진중하라. 국민을 무서워하라. 그게 아마 제
말의 중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이제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육시방쟁 기념식 즈음에서 또 이제 비상시국회의가 열렸어요. 그 자리에서도 가서 또 연설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KBS 예. 수신료 거부 이게 길거리에 자주 나오는데 좀 허리도 좀 불편하고 그러시다면서요? 예, 제가 이제 올해 벌써 뭐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허리를 앓고 있는데 네, 네. 허리에서부터 이제 영향을 미쳐서 걸음이 좀 나빠요. 네. 또 오래 서 있기가 어렵고요. 네. 그렇고도 나이도 나이고 이제 은퇴했으니까 네. 이제 뭐 한가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네. 지금 윤 정부 들어서 1년 지났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태를 봐도 네. 집안에 칩거해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아. 는 판단도 들고 내가 지금 시점에서 거리에 나갈 수 있으면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말하자면 자주 나가죠. 자주 나가는데 윤 정부가 이 광폭이 너무 엄청나요. 예? 네. 그래도 상식이 있고 네. 뭔가 이게 시대의 흐름과 시대 정신이라는 걸 적어도 지도자라면 보고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면으로 음. 맞짱을 뜨려고 하는 건지. 국민과. 예, 국민과 맞짱 뜨고 역사와 맞짱 뜨는 겁니다. 아. 시대와 맞짱을 뜨는 거고요. 네. 너무 무모하다. 음. 그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네. 시대 정신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그걸 싸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나가면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그 통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난다, 정말. 네. 특히 이제 저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을 두 가지 든다면 네. 하나는 민주주의고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역사를 보면 사실은 민주주의 투쟁이라는 건 근대사의 통합 농민운동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네. 얼마나 그 숱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네. 얼마나 많은 희생을 겪고 바치고 해서 여기에 이르렀는데 네. 세계가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거스르러 간다? 네. 이건 안 된다는 거고요. 아. 다른 하나는 전쟁입니다. 네. 이 정말 판단 능력이 없는 아이한테 네. 꼭 엄청난 무기를 손에 들려준 것 같은 북한과의 관계, 네. 또 핵을 한반도 비핵화에 임하는 입장, 네. 이런 거가 너무 위험해요. 네. 저는 전쟁을 겪었으니까 네. 그 전쟁하고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네. 윤 대통령이 아마 전쟁 겪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건 아이 곧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무슨 이데올로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피해를 보거든요. 아버지는 또 이제 뭐 이념적으로 북한과 네. 대립적인 관계에 네.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이제 뭐 북적 정권의 총살을 당했는데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네. 그 아버지를 잃은 이후에 우리 애들의 삶의 비참함. 이것도 이제 전쟁 자체의 비참함도 있지만 네.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가져다 주는 후유증. 이것도 엄청나요. 그렇죠. 예. 저 삶을 돌이켜 봐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저 우크라이나하고 네, 전쟁. 저기도 우리 화면에 보면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네. 근데 희생당하고 있거든요. 전쟁이라는 그런 거다. 푸틴이 앞에 서서 죽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 나면 대통령이 앞자리에 서서 총 들고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내 손자가 이제 내년에 군대 간다는데
그 저희 엄마 걱정해요. 네. 이런 거 전쟁의 도발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걸음이 성큼성큼해. 어허. 너무 무서워요. 네. 저러다 어쩌자는 건가. 네. 이런 두 가지 네. 저한테는 시대적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위기. 그다음에 이제 평화가 파괴되고 전쟁을 부를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이 윤석열 정권 1년 만에 감지가 되어서 이제 우리 원래께서 이제 거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데요. 근데 또 개인적으로는 사모님과 또 한 달 전에 사별을 하셨는데 그 아픔을 딛고도 거리에 나가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네. 그 장례 치르고 이틀 만에 그런 자리에 나섰어요. 아.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요. 네. 어떻게 나왔냐고. 목회자 그때. 네. 저도 뭐 머리가 멍하고 네. 아무것도 생각이 잘 되지 않고 하지만 네. 이 자리는 나 나가야 될 자리다. 네. 피할 수 없다. 네. 피해서는 안 된다. 또 정신 차리고 나간 거죠. 네. 제 아내가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치매를 알았는데 네. 초기에 이제 치매 초기에 여러 가지 증상이 네. 나오는데 너무 우리 아내도 자기도 이제 우울증 때문에 울고 그러긴 했지만 네. 나는 내 아내를 보고 울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아. 내 아내의 그 증상이 내 삶이 그냥 저 사람 가슴 속에 아픈 엉어리로 들어가 앉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한 예입니다마는 어느 날 출근하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뭐 못 나가게 난리예요. 밖에 차 있지 않느냐. 나가면 끌려가는데 왜 나가느냐. 뭐 현관을 내서 막 못 나가게 하고. 이제 그런 공포. 그 옛날에 이제 군사 뭐, 독재 시절에 당했던 그렇습니다. 그 공포가 밖에 이제 반영이 됐어. 검은 차가 있으면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가슴이 뛰고 네. 이런 거죠. 네. 한 예입니다마는 많은 경우에 이건 내가 준 병이구나. 그 사람 증상에서 그런 걸 보고 네. 그리고 내가 시간을 얻을 수 있게 되면 이 사람한테 간병하는 일에 네. 시간을 더 많이 내고 그걸로 이 사람 보상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며 지났죠. 네. 그 실제로 이제 많은 시간을 좀 간병하는데 시간을 썼고 한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 자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자는 시간에는 전 나갔어요.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깰 시간쯤 되면 쫓아 들어오고 와서 간병하고 또 나가고 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저 갔으니까 뭐 개인적인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빨리 일찍이 헤어질 것을 알았으면 네.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행복하게 해줄 걸 하는 그런 후회와 아쉬움이 있어요. 네. 한켠 제가 그렇게 이제 뭐 과거 독재 네. 군사정권 시절에 뭐 잡혀가고 끌려가고 뭐 행사하고 뭐 투쟁하고 할 때도 한 번도 그걸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기는 속으로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무서우면서도 네. 안 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때 아주 위험하겠다 싶으면 따라 나와서 뒤에서 같이 따라다니고 네. 뭐 이러긴 해서도 하지 마라 안 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네. 지금도 당신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한쪽에 마음이 이제 텅 빈 것 같기도 하지만 네. 당신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동의하고 함께 하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한쪽에 좀 충격을 다스리고요. 아.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친구들, 우리 후배들 투쟁에 그저 한 발 보태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아. 자, 비상시국회의에서 김상근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전두환,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때로 돌아가면 끝장입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님, 제발 박정희, 전두환 시대도 돌아가지 마십시오. 당신 돌아가면 끝장이야.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느끼시는 그 위기의 절박함이 그동안 우리가 그토록 처절하게 극복해온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그걸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불행하게도 받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KBS 문제, 그 공영방송 문제만 해도 네. 박정희는 총칼을 들고 와서 네. 방송국을 점령했어요. 그렇죠. 예? 네. 윤석열은 자기 말 한마디로 방송국을 점령하는 거구나. 네. 5.16 때도 그랬고 전두환의 12.12 때도 그랬고 네. 제일 먼저 장악하는 게 언론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총칼 들고 올 필요가 윤석열한테는 없어요. 네. 말이면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 윤석열의 말은 탱크고 저 말은 총칼이다. 그런 그 인식이 나한테 있습니다. 네. 윤석열이 말해서 네.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뭐 교육 문제나 이런 데서 네. 거둬들인 게 있긴 있지만 네. 그러나 말하면 네. 모든 절차를 건너뛰어서 네. 그냥 신속하게 된단 말씀이죠. 이건 반민주 쿠데타가 네.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 불행한 인식이 나한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특별히 느끼시는 게 이제 2018년에 KBS 이사장을 맡으셨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쭉 일을 해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KBS랑 좀 각별한 그런 게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수신료 분리징수 이 말 한마디에 KBS가 지금 저런 모습으로 꼬꾸라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남다르시겠어요. 제가 이제 임명을 받고 초임에 네. 나를 임명한 이상 정권이나 청와대에서 네. 이런저런 무슨 지시, 부탁 네. 이런 거 하지 말아달라. 예? 나를 신뢰하고 네. 맡겼으면 네. 끝까지 신뢰해라. 음. 일치하지 말아달라. 네. 그때가 이제 문재인 정권 때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일이 이제 사장 뽑는 일이었어요. 네. 사장은 다 내리 꽂았지 않습니까? 네. 네. 후보를 특정하지 말아달라. 음. 그걸 나한테 주지 말아달라. 네. 우리가 공정하게 네. 잘 하겠다. 네. 실제로 청와대가 전혀 개입 안 했습니다. 아, 임기 내내. 네. 그러니까 사장 선임할 때도 개입 안 했어요. 네. 누구를 하라든지 네. 어떻게 하라든지 전혀 없었습니다. 임기 동안에 뭐 다른 우리 사장이 무슨 뭘 받았는지는 뭐 모르지만 네. 이제 사장보다는 차라리 내가 가깝죠. 네. 청와대 네, 네. 입장에서 보면 나한테 뭐 단 한 건 아. 무슨 이의 제기한다든지
네. 방향을 어떻게 해라든지 이런 부탁 없었어요. 네. 그만큼 음. 이제 그 공영방송의 독립성, 네. 중립성 이런 거에 대한 전 정부의 인식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무너지는 게 무너뜨리려면 국민적인 판단도 받고 네. 또 현실적인 문제도 네. 찾고 네. 해결 방안도 모색해보고 뭐 이러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저 모양으로 가니까 네. 저한테는 이 KBS 문제는 이거 단순하게 KBS 장악 문제가 아니다. 이건 언론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는 쿠데타적 행위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박정희는 네. 총칼로 네. 이렇게 장악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말로 장악을 하고 있다. 예. 그게 이제 KBS의 이번에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수신료, KBS 수신료 문제는 그 KBS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 연결된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그런 폭넓은 생각을 하고 하는 건지. 자, 60 비상시국회의 때 이제 연단에 서셔가지고 윤석열 정부 1년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을 향해서 제발 정치를 좀 해라. 정치하라, 정치하라, 정치하라. 이렇게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셨는데 이것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외칩시다. 정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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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관련자들이랑 미리 상의하고 논의해가면서 뭔가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도 될 터인데 왜 이렇게 그런 과정이 없이 하는가? 이게 바로 독재 아닌가? 쿠데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왜 그렇게 구호를 외쳤습니까? 정치하라. 이유는 지금 이 윤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네. 어떻게 하면 국회를 여대 야소로 만들까? 네. 다음 총선을 네. 어떻게 이길까? 네. 하는 것은 꽉 차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네.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신료 문제만 해도 뭐 공론의 장도 있고 네. 열 수 있고 국회에서 논의도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다 건너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하라고 하는 건 네. 김대중 대통령 때 이때가 소위 여소야대 때였습니다. 네, 네, 네. 국회가 여당이 소수였죠. 네. 그런데 IMF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엄청난 일을 극복을 하는데 정치로 극복한 거예요, 사실. 그럼요. 여야가 협의하고 네. 합의하고 같이 쓰고 네. 함으로 해서 국민들이 동의하고 호응하고 해서 이거 국민의 힘을 극복한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정치인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정치인이 아니야. 정치를 안 해. 네. 그 지금 1년 지났지만 네. 야당하고 알기를 합니까? 네. 누구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네. 정치를 일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당 안에서 정치를 하느냐? 네. 그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판에 정치가 없다. 네. 이 나라 정치의 가장 그 웃자리에 있는 그 광장에 정치가 실종됐다. 이것은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된다? 이건 적이죠. 네. 적이니까 만나지 않는 거고, 네. 적이니까 대화 안 하는 거고, 네. 또 거기에는 내 입장이, 내 정견이 절대적이다. 네.
하는 반민주적인 사고가 또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최고의 정치인의 자리에 있으면 네. 당신부터 정치를 해야, 음. 그래야 여당도 정치를 하고, 네. 그래야 국회도 정치를 하고, 그래야 당 대표도 정치를 하게 되는 거다. 네. 당신이 안 하는데 누가 감히 하겠냐? 네. 정치 좀 해라. 음. 근데 뭐 저 사람 들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정치를 안 하고 있는 게 바로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독재잖아요. 독재죠. 근데 이제 그때 말씀하셨어요. 당신 이대로 가다면 끝장이다라고 했는데 대통령님, 제발 박정희, 전두환 시대도 돌아가지 마십시오. 당신 돌아가면 끝장이야. 자, 그동안에 수많은 대통령들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부터 시작해서 이대로 가면 끝장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함의는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 이 거리에 서면서 네. 국민들 사이에 어떤 이 비판적 동력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게 끌어올라오지 않는다는 걸 느껴요. 어저께 이제 제가 저 서대문 쪽으로 가려고 네. 차를 갖고 나갔는데 이제 그 양효동 열사 네. 장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1시간 걸렸어요. 네. 가는데 꽉 길이 막혔죠. 음. 그러니까 오래 걸리니까 막 급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네. 성격이 급하든지 네. 크락션을 막 눌러요. 네. 네. 빵빵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같이 호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급하면 어쩔 수 없지. 저렇게 화도 나고 그러겠지. 네. 네. 한데 저게 지금 뭔지 음. 하는 걸 좀 생각해 줄 수는 없나? 아.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네. 장례 시위를 하더라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도 네. 했는데 어쨌든 제가 거리에 나서서 느끼는 건 네. 국민들의 이 끌어오름이 네. 느껴지지 않아요. 이건 참 엄청난 건데 왜 느껴지지 않을까? 네. 탱크가 없어. 안 보여. 네. 총칼이 안 보여. 아. 그러니까 뭐 가시적으로 큰일 났구나. 네. 이거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면 네. 터진다고 봅니다. 네. 총칼은 없는데, 탱크는 없는데, 네.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하는 시점이 나는 온다고 봐요. 네. 그 시점이 오면 당신 끝장이야. 아. 저는 우리 역사에 네. 뭐 대통령이 하야도 한 적이 있고 탄핵을 받은 적도 있고, 네. 근데 그건 비극적인 거죠. 네. 정상적으로 임기 마치고 가고 또 이렇게 가는 게 발전인데, 윤 대통령이 또 한 번 그런 불행한 대통령이 네. 되는 건 어떤 경우에는 시원하다 그럴지 몰라도 이건 역사를 보면, 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대단히 불행한 겁니다. 아. 예. 뭔가 뒷걸음 한 거거든요. 이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월 4일 날 그 기독교 목회자 시국 선언 때 격려 말씀하실 때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은 다음에 더 늦기 전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는 길을 찾으십시오. 그 길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님, 1년이 지났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솔직합시다. 나라가 거덜날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길을
찾으십시오. 그 길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대통령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길을 찾으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반어적 그 뉘앙스가 내 속에는 있었습니다. 네, 네. 당신 못 찾아. 어? 네, 네. 당신 찾을 사람이 아니야. 음, 그러나 네. 당신 못 찾으니 민주적인 방법 아닌 다른 네. 방법이 동원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제발 좀 찾아라. 예? 못하겠거든. 네. 당신 스스로 내려놔라. 이거 하고 싶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분이 자기가 지금 못한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심지어 이제 세계 정치도 내가 하고 있다는 생각을 네.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신냉전 구도, 이거는 네. 이제 미국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나 새로운 냉전 구도를 만드는 것도 내가 지금 앞장서서 만든다. 네. 예? 이런 자아도취라고 할까요? 네. 그런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자아도취에 빠지면 네. 당신 정말 감당할 수 있어? 음. 이 성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반어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당신은 그 성찰을 못할 것 같아. 근데 지금 하는 거 봐서는 네. 내가 잘하고 있다. 음. 잘하는 것을 넘어가서 네. 내가 세계를 지금 끌어가고 있다. 이 가치를 네. 앞에 세우고 네. 내가 세계에 지금 리더가 되어 있다. 이런 자기도취에 네. 빠진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 자기도취가 목사님께서 볼 때는 우리 시대의 기본적인 시대 정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맞지 않다. 네. 그 첫 번째가 민주주의를 위기로 빠뜨리고 그다음에 전쟁의 위기,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 안에서 이걸 찾으면 제일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 국민이라도 제대로 이 상황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탱크를 앞세우고 총칼을 앞세우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말의 독재, 검찰 독재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시대에 국민들은 어떤 해안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내가 이제 가끔 내 손자들이 네. 오면 차 한잔하고 뭐 밥을 네. 같이 먹고 이놈들이 이제 대학생들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대학생 때하고 좀 달라요. 네. 안타깝죠. 뭐냐면 시대에 대한 고민 네. 뭐 이런 거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하거든요. 네. 우리가 잘할 때는 네. 조건이 열악했으니까 이 열악한 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이 열악한 거를 극복하는데 무엇이 지금 나를 걸고 있나 네.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데 네. 열악함이 없어요. 그럼 모두 다 풍족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살기 때문에 네. 지난 시기에 젊은 사람들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극명하게 이건 아니다 네. 라고 됐을 때 이건 아니다? 네. 그때는 나한테 뭐가 오는구나. 나한테 피해가 오는구나. 네. 했을 때는 우리가 인내하던 그 인내심 같은 게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없어요. 용납을 안 할 겁니다. 네. 또 이제 이 전쟁 말씀을 했는데 네. 북에 대한 근본적인 반북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 네. 근데 이 반북 정서가 평소에는 작동을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도 핵 갖자. 음. 가져야지. 이게 되지도 않는 얘기인데 가져야지. 네. 근데 실제로 네. 전쟁이 터진다? 네. 그 사람들이
동의할까요? 네. 난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 가까이 갔다? 네. 동의 안 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네.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지만 네. 거기 가기 전에 음. 그 시점에 가기 전에 그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네. 당신은 못하니까 음. 그 상황에 가서 비로소가 아니라 네. 미리 국민들이 좀 눈을 떠달라, 봐달라. 네. 그리고 당신이 판단을 해달라. 네. 그리고 지금 뭔가 지난 시기에 당신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이 바른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작은 거라도 해달라. 뭐 투표 때가 되면 네. 바른 투표 해야 네. 되는 거고요. 네. 지금도 이런저런 시사적 그 뉴스 같은 것에 관심을 안 갖는다 그러지 말고 네. 그것도 보고 네. 판단도 하고 음. 모여 앉으면 얘기도 하고 네. 그 캠퍼스에 모여 앉아서 가끔은 시대적인 문제도 토론해보고 네. 뭐 이렇게 해봐 달라. 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자. 우리가 해결하자. 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 사회의 공동체는 대통령께 아니라 우리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네.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총선에 모든 걸 지금 걸고 네. 있는 건 판단이 바르다고 봐요. 그거는 자기 보호,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만 네. 만약에 다음 총선에 네. 국민이 비토한다면 현 정권을 네. 그러면 현 정권은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다른 비상적인 수단을 네. 강구하는 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네. 네. 이 총선은 어떡할 거냐. 네. 뭐 국힘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고 싫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네. 이 대안도 만들고 대안이 부족하면 채우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비판해서 발을 깎게 만들고 네. 하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안을 찾고 뭔가 국민의 주권적 행위 네. 이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잘 갈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갖는데 뭐 그 지난번 목회자들 선언 때 격려 말씀을 드리면서 한 얘기는 상당히 저는 반어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월 13일 날 KBS 수신료 관련해서 이제 언론들이 기자회견 할 때 공동 성명서를 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는 이런 대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영원하지 않다. 법의 심판대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법률과 헌법을 준수하라.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 아래서 헌법이 유린되고 법률이 유린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목도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KBS 이사장을 지낸 분으로서 우리가 지금 수신료 문제 얘기했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징계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또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조기 면직 처리 이런 걸 볼 때, 야, 이게 법률과 헌법이 이 정권 하에서 유린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그 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가 헌법 가치를 제대로 지키는 거일 텐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상당히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네. 지난 시기에 권력자 손아귀에 들어있던 여러 기관들을 네. 이거는 권력자 손에 놔둬서는 안 되는 거고 네. 철저한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네. 그런 조직으로 존립을 시켜야 된다라고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감사원, 네. 또 뭐 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네. 방송통신위원회, 뭐 이런 건 다 그래서 다른 정부직인 경우에는 임기가 없죠. 네. 열흘 할 수도 있고 4년 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거기에다는 임기를 위원장 또는 원장의 임기를 딱 주었단 말씀이죠. 그게 이 민주주의의 헌법 정신을 구현한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임기 보장을 안 한다. 대통령하고 코드가 안 맞으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네. 그건 선근대적인 얘기예요. 네. 박정희 전두환식의 얘기예요. 네. 코드가 안 맞아도 네. 그 기관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네. 임기가 보장되어야 민주주의가 간다. 네. 이래서 지금 설치해 놓은 건데 그걸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이대로 가면 네. 탄핵도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네. 탄핵이 다행스럽게 안 되고 임기를 마친다 하면 임기 이후에 네. 소추가 될 가능성도 있다. 아. 그렇게 봅니다. 이건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고 지금 시행령 고치는 것도 법률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위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탄핵의 씨앗들을 여기저기에 계속 뿌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이 원로들이 KBS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성명서도 낭독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분들이 절박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현재 KBS 구성원 안의 움직임을 보면 물론 이제 거기에도 뭐 여러 노조가 있고 다양한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김상근 목사님 눈에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가 명명백백하게 지금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대하는 KBS 내부 구성원들의 움직임은 하나로 모아져 있지도 않고 상당히 무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KBS 이사장을 지낸 분으로서 왜 KBS 안의 분위기는 이 지경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텐데요. 네. KBS 구성원이 한 4,000명 되죠. 네. 그 4,000명 되는 그분들 중에 한 1,000명 정도의 이 구성원들이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입장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4분의 1 네. 정도의 그 구성원들이 그런 입장을 갖는다고 하면 네. KBS의 임원진이나 이사들은 네. 그 진지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네. 수신료 분리징수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말하자면 KBS에 불이 난 상황이다. 아. 화재가 좀 났다. 그런데 이 불을 꺼야 되나? 아니 수신료를 분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가? 네. 징수를 분리해도? 그분들도 아마 네. 그건 옳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 화재가 지금 나서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네. 불을 끄는 일 외에 다른 일을 시도한다. 네. 그건 나는 KBS 구성원으로서 있을 수 없다고 봐요. 불을 꺼야죠. 네. 불을 끄고 다른 의도는 지금 상황에서는 시도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시도라는 게 다분히 정치적인 시도거든요. 네. 지금 정치적인 시도를 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뭐 노조가 여러 개 있지만 이제 세계 노조가 네. 뭐 활동을 하는 건데 그 세계 노조 중에 한 노조가 과반 이상을 지금 조합원들이 네. 과반 이상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대립적인 이제 노조들이 있죠. 네.
지금은 이 대립적인 노조도 음. 같이 불을 끄자. 음. 불을 꺼야 된다. 네. 불을 끄고 불을 끈 이후에 네. 대통령이 문제 제기한 음. KBS 수신료 문제 네. 같이 상의하고 음. 또 안에 불만을 토로하는 그것도 또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선후 음. 그걸 가려서 해야 네. 좀 되는 상황이지 않느냐. 네. 사실은 우리가 그 KBS 앞에 가서 그걸 저 성명을 발표하고 할 때는 딱 결정하고 모레 합시다. 이렇게 하고 모인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오래 준비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화급하게 느끼는데 네. 왜 구성원들이 이 시점에서 다른 생각을 하냐, 다른 시도를 하느냐. 구성원들로서는 그 마땅한 자세는 아니라 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목회를 이제 주로 해오셨고, 기독교 사회운동을 해오시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 언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활동을 해오셨는데, 왜 목회를 하시면서 언론, 이거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의 창조성과 네. 반대로 폭력성, 아, 이 갖는 무게라고 하는 게, 이거 엄청나구나. 사실은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그 시대에 세계관이 투영된 거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네.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있는 상황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셨다. 이 말이에요. 네. 이 지금 시대에는 그 기독교가 말하는 말씀, 말, 이게 언론이 네. 바로 쓰지 않으면 이게 바른 창조가 불가능하다. 신학적인 그런 그 깨달음을 갖게 되고요. 또 이제 그 언론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거나 그들의 가슴을 보면 그게 바로 여보 기독교야 그게. 네. 예, 그 동의가 음. 돼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여러 단체에 관계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건 목사가 외도를 하거나 네. 목사 외의 길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자, 말의 자유, 말이 살아있는 시대, 이거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 통치하고 있다. 근데 그 말을 독점한다는 그런 의미도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배지 눈에 띄는데. 제가 이게 이제 이런저런 관여하다 보니까 네. 우리는 참 달마다 큰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지향할 가치가 달마다 생겨났구나. 그러니까 6월이면 민주주의, 네. 5월이면 광주, 5.18. 5.18, 네. 4월이면 생명, 세월호, 네. 뭐 이렇게 다 3월에는 독립, 자주, 네. 뭐 이렇게 다 달마다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 달에는 그 배지를 차고 납니다. 매달 배지를 바꿔 바꿔가면서, 차요. 네. 야, 대단하십니다. 그거 이제 뭐 종교인으로서 기도죠. 예, 기도죠. 네. 6월, 그러니까 6월에는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 그러시군요. 이제 그런 염원을 안고 사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의 1년을 보면서 혹시 이게 역사가 퇴보하는 게 아닌가, 반동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우울해하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긴 세월 일제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본 입장에서 그래도 역사는 면면이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참 아픈 얘기인데요. 네. 역사는 발전해요. 지금 당장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이제 구성원에게 네. 이게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좀 길게 보자. 네. 길게 보면 네. 우리 역사 발전한다. 박정희도 나왔고 네. 전두환도 왔다 갔지만 역사는 발전했다. 네. 윤석열이 지금 이 판을 이렇게 만들고 있지만 역사는 앞으로 간다. 그 앞으로 간다는 말은 분명히 이건 교정이 되고 네. 지정이 되고 네. 심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전두환 노태우 감옥에 보내는 일을 이제 상당 기간 했고 네. 이제 좀 뭐 국민 서명 운동도 받고 해서 이제 고소 고발 네. 이제 고발인 대표로 이제 검찰에 고발장도 내고 네. 뭐 이랬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때도 시위를 하는데 네. 형사가 내 옆에 와서 쓰더니 네. 아, 이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되네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 어목한 당시에 두고 보시오. 나는 감시하고 네. 못 살려 구는 사람한테 네. 두고 보시오. 전두환, 노태우 감옥 갑니다. 틀림없이 감옥 갑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이 사람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 정보원이 경찰인데 네. 옆에 오더니 아, 목사님 말씀대로 되네요. 그게 역사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역사는 공동체가 무너지죠. 나라가 없어지죠. 네. 그러나 그게 살아가면 네. 역사는 발전합니다. 1996년에 5.18 기념재단에서 주는 제6회 윤상원상을 받으셨습니다. 윤상원은 이제 5.18 열사 중에 한 분이신데, 5.18과 관련해서 널리 진상을 알리는 활동을 하신 것에 이제 기여했다고 이렇게 받으셨는데, 사실 5.18을 겪으셨을 때, 1980년에, 그때 정말 암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목사님께서는 역사는 발전한다. 그런 믿음이 있으셨나요? 한순간 절망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끝났구나. 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이제 신앙이 좀 부족한 건데.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이제 5월 17일 날, 김대중 총재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네. 급하다. 아. 사태가 급합니다. 네.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네. 청와대 가십시오. 음. 가서 대통령 만나서 뭔가 판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네. 아주 급하게 느꼈어요. 아. 근데 그 몇 시간 후에 그냥 뭐 다 잡혀간가 네. 아닙니까? 그 주일날이었었는데 5.18이 주일날 교회 갔어요. 네. 교인들이 너무 놀라는 거야. 아. 이거 오면 어떡하냐. 네. 도망가야지. 그 얘기죠. 목사가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근데 이제 예배 끝나니까 교인들이 나가면 안 됩니다. 밖에 다 네. 진치고 있습니다. 근데 월담월해서 도망갔어요, 사실은. 아. 그래서 일주일 도망다니다가 네. 그 다음 주일날 도저히 도망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와서 예배 보고 잡혀갔죠, 그냥. 아. 그때 이제 다 상황을 다 본 거 아닙니까? 네. 다 잡혀가고. 음. 아, 이거 끝장이구나, 이제. 아. 그리고 이제 가서 합수부에 있었는데, 합수부에서 이제 하는 걸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 그 제가 있던 그 이제 지금 경찰청 자리인데, 네. 거기가 이제 전매청 창고 자리예요, 거기가. 네. 그 창고 자리 거기를 그 구치 장소로 만들어서 잡아놨는데 거기는 주로 이제 교수들 데려다가 네. 사표를 쓰게 하더라고요. 아. 교수들 데려다가 모욕 주고 때리고 아. 해서 잡힐 사표 쓰고 그럼 자기가 보내면
수리가 되면 이제 또 내보내주고 그걸 하더라고요. 아, 이게 다 무너지는구나. 절망을 했었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부족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참 지나서, 네. 어느 날 어떤 후배가 와서, 목사님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데, 네. 대표를 맡아주십시오. 아. 그건 이제 NCC의 광주 사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후입니다. 그 일이. 거기서는 못하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후배들한테 네. 안 하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맡고 이제 진상규명, 또 특별법 제정, 네. 또 고발 고소, 뭐 이런 일에 이제 그렇습니다. 참여를 네. 하고 앞장서다 보니까 네. 뭐 갑자기 윤상원 상을 준다고 그러길래 아니 나 정말 놀랐어요. 네. 정말 놀란 건 내가 한 게 없는데 아니 민주주의 그걸 위해서 죽은 사람 있는데 무슨 놈 상이냐 이게. 네. 이제 그런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쉽지 않았던 일인데 사실은 그것도 후배들이 막 이렇게 밀어서 네. 네. 그래서 감당을 안 할 수 없어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지난 유월항쟁 그 기념하는 비상시국 회의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지내보니까 이 구절을 더욱더 음미하게 되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둠이 올 때 네. 빛이 졌다고 생각하죠. 아까 제가 절망했다고 네. 하는 거, 네. 끝났구나 하는 건 네. 어둠이 빛을 이겼구나. 네. 근데 성경을 보니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어. 아. 반드시 빛이 이겨. 네. 그게 역사야. 어둠이 빛을 삼켜버렸을 때 네. 그건 역사가 끝나. 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에는 네. 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역행했을 때 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인류 역사는 네. 어쨌든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라는 일종의 종교적 낙관주의라고 할까요? 네. 예? 그런 자세를 갖는 게 맞고 지금 우리가 어둠이 엄습하고 있지만 네. 이 어둠 결코 빛을 못 이긴다 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네. 자, 오늘 이제 김상근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더 이제 힘이 나는 우리 시청자들 있을 텐데요. 이제 어느덧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 오마이TV 지켜보고 있는 분들, 상당히 각 분야에서 이제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애를 써왔는데, 요즘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국민들은 사실 역사를 여기까지 끌어온 주역들이죠. 뭐 앞에 선 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지지가 없어서는 뭐 결코 앞에 선 분들의 노력도 성사가 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동안에 뭐 감옥 가는 사람, 무슨 매를 맞는 사람, 심지어 죽임을 당한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뒤에 국민들의 지지, 그 옳다고 하는 동의, 이게 있어서 우리 역사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잠시 우리가 어려움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그러면 이 어둠 우리가 걷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가 6월 10일 날 그 연설 때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4.19 때 너는 하나였다. 5.18 때 나는 하나였다. 나는 우리였다. 각각 떨어져 있지 말고 우리로 이 시대를 이겨내보자 라는 말을 끝에 부분에 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부디 그렇게 마음을 굳게 가져주시길 바라고 뭔가 생각하고 행동해 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김상근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한국전쟁을 겪고, 그 다음에 유신 독재를 겪고, 이후에 또 군사 독재도 겪고, 민주화 운동도 해오신 분.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지난 1년을 되새기면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을 터이죠. 이 판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우리 모두의 지혜가 이제 요구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역사 발전에 대한 믿음, 그리고 너와 함께, 너와 내가 함께 더불어서 모색하는 그 힘, 그리고 우리가 이 판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씩씩하게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연호가 묻다는 일요일 밤 10시에 녹화 중계로 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마이TV에 대한 후원, 구독 늘 함께 해주시고요. 오연호가 묻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